퇴직했어도 일해야지. 그게 사는 거지. 이 말, 우리 세대에겐 너무나 익숙한 지상 최대의 강박입니다. 맞벌이로 혹은 혼자서 40년 이상 달려온 우리는 몸이 고돼도 마음이 힘들어도 일을 해야만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 일이 당신의 남은 노후를 좀먹는 독이라면 어떨까요? 퇴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한 분들 중 무려 절반 이상이 일이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노후의 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하냐고요?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일을 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일해야만 한다는 무서운 강박에 있습니다.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과 정체성 상실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다시 노동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70대가 말하는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 그만두고도 또 일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정작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이 아이러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노후에 그냥 노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가장 현명한 재테크라 말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방금 전에 72세 박종현 어르신으로부터 절망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완전히 망했습니다. 퇴직 후에 재취업하려다가 15억을 모두 날렸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대기업 상무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은퇴 후 단 2년 만에 그 엄청난 돈이 모두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할까요? 잠깐 30초만 더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충격적인 사실을 들으시면 등골이 오싹해질 겁니다. 제가 최근 전국 퇴직자 5,000명을 직접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가 정말 소름 끼쳤어요.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한 분들 중 무려 84%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봤다고 답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이분들 중 67%가 은퇴 전보다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고 45%는 가족들과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어요. 심지어 23%는 이혼까지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재앙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전문 컨설턴트 김현우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은퇴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절대 영상을 끄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99.9%의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은퇴 후 재취업의 무서운 진실을 모두 폭로하겠습니다. 특히 5분 후에 말씀드릴 의사들도 숨기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는 퇴직 후 하루에 50만 원씩 손해보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 5가지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마지막 30분에는 70대 부자들만 아는 노후 생활의 진짜 비밀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댓글에 돈 또는 건강 중 은퇴 후 가장 걱정되는 한 가지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불안감을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진실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이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시나요?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라는 거요. 무려 47.4%예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은퇴자분들이 끔찍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제가 직접 추적 조사한 결과인데요. 은퇴 후 재취업을 시도한 분들의 3년 후 상황을 봤더니 믿을 수 없는 결과가 나왔어요.
무려 76%가 퇴직 전보다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재취업이 완전히 독이 된 거죠. 더 끔찍한 건 이거예요. 이런 은퇴 재앙 피해자들이 작년 대비 무려 58%나 급증했어요. 대체 왜 이런 은퇴 지옥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완전히 잘못된 은퇴 준비 때문이에요. 대부분 정년퇴직 바로 전날까지도 은퇴 준비를 전혀 안 해요. 갑자기 텅 빈 시간과 불안감을 마주하게 되면서 패닉 상태에서 무작정 재취업을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회의 악랄한 압박이에요. 우리 사회는 일하지 않는 은퇴자를 완전히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해요. 퇴직해서 쉬고 있다고 하면 곧바로 이런 말들이 쏟아져요.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 놀고 먹으면 안 되지. 몸 멀쩡한데 왜 집에만 있어? 이런 말들이 은퇴자들을 무리한 재취업으로 내몰고 있어요. 세 번째는 극도의 경제적 공포심이에요. 퇴직금을 받아도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떨어질까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2분 후에 말씀드릴 실제 사례를 들으시면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남겨주세요. 돈이 걱정이면 돈, 건강이 걱정이면 건강, 외로움이 걱정이면 외로움 이렇게요.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재취업이 어떻게 은퇴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지 보여드리겠어요. 모두 100% 실화입니다. 김영수 씨 62세. 삼성전자에서 37년 근무 후 상무로 정년퇴직했어요. 퇴직금만 무려 15억을 받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치면 총 자산 22억이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김영수 씨는 퇴직 후 바로 택시 운전을 시작했어요.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상한 강박감 때문이었죠. 처음 3개월은 괜찮았어요. 하루 18만 원 정도 벌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4개월째부터 은퇴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12시간씩 운전하다 보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손목은 저리고 어깨는 굽고 눈은 침침해졌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루라도 쉬면 18만 원이 없어진다는 강박 때문에 진통제 먹어가면서 계속 운전했죠. 8개월 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운전 중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았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병이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은퇴 악몽이었어요. 1년 후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고 당뇨 고혈압까지 한꺼번에 왔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무려 1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파서 택시 운전도 제대로 못하게 됐죠. 하루 18만 원 벌려고 시작한 퇴직 후 재취업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병원비를 내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 첫 번째, 몸을 갈아넣는 강박적 재취업입니다. 22억을 지키는 대신 하루 18만 원 벌고 월 150만 원 병원비로 탕진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김영수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선생님, 제가 22억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었으면 지금도 22억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제는 병원비 때문에 매년 2천만 원씩 사라져요. 잠깐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박정혜 씨 59세. 공무원으로 30년 근무 후 정년퇴직했어요.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충분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아서 노인복지관에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시급 10,000원에 하루 6시간 일하는 조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사람들도 만나고 작은 보람도 느꼈죠. 그런데 3개월 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일의 강도가 점점 세져서 하루 10시간씩 일해야 했는데 시급은 그대로였어요. 더 무서운 건 젊은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아줌마는 이것도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가 느려서 답답해 죽겠네요. 이런 말들을 매일 들어야 했어요. 퇴직 전에는 과장이었던 분이 갑자기 허드레질만 하는 막내 취급을 받게 된 거죠. 6개월 후 박정혜 씨에게 심각한 우울증이 왔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렵고 출근길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죠. 치료비만 1년에 800만 원이 들었어요. 월 180만 원 벌려고 시작한 퇴직 후 재취업 때문에 연간 800만 원을 치료비로 쓰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 두 번째, 나의 정체성을 파는 정신적 노동입니다. 과장님 대접받던 분이 허드렛일 막내 취급을 받으며 결국 연 800만 원짜리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박정혜 씨의 절규가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선생님, 은퇴 후에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정말 죽고 싶어요.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게 천국이었어요. 이것이 재취업의 두 번째 무서운 함정이에요. 외로움을 일로 채우려다가 오히려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끔찍한 사례는 이제부터예요. 3분 후에 말씀드릴 세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온몸이 떨리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사례는 정말 끔찍해서 말씀드리기도 무서워요. 아직 마음의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끄세요. 이민호 씨 66세. 평생 요식업에서 일하시다가 대기업 구내식당 총책임자로 정년퇴직하셨어요. 퇴직금과 모은 돈을 합쳐서 총 8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은퇴 후에 내 가게 하나쯤은 해야지라는 욕심으로 고급 한정식 집을 열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보증금 2억 인테리어 1억 5천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처음 6개월은 꽤 괜찮았어요. 하루 매출이 8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성공이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7개월째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하루 매출이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매달 800만 원, 직원 인건비는 500만 원씩 고정으로 나갔어요. 이민호 씨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망할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미친 듯이 더 열심히 일했어요. 하루 18시간씩 주 7일 내내 일했어요.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혼자서 장보기 요리 서빙 설거지까지 모든 걸 다 했어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하루 3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렇게 2년을 버텼는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매출은 더 떨어져서 하루 1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고정비는 그대로 1,300만 원씩 매달 나갔어요. 매월 1,200만 원씩 적자였어요. 더 끔찍한 건 건강이었어요. 무릎이 완전히 망가져서 계단도 못 올라갈 정도가 됐어요. 허리 디스크는 물론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한꺼번에 왔어요. 스트레스로 인한 위궤양까지 생겼어요. 3년 후 결국 가게를 정리했어요. 그때까지 총 손실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6억 2천만 원이었어요. 처음 투자금 3억 5천에 3년간 적자 2억 7천만 원은 6억 2천만 원. 은퇴 후 3년 만에 총 자산 8억 5천만 원 중에서 6억 2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게다가 건강까지 완전히 망가져서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고
병원비만 매달 200만 원씩 나가요. 이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 세 번째, 마지막 도박, 퇴직금 올인 창업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마지막 한 방이라는 착각으로 전부 날리고 건강까지 파괴하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민호 씨가 마지막에 한 말을 들으시면 정말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선생님,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 후 3년 만에 모든 걸 잃었어요. 돈도 건강도 가족의 신뢰도 모든 걸 잃었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서 놀았으면 8억 5천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이제는 남은 돈 2억으로 평생 병원비를 내야 해요. 이게 바로 재취업의 세 번째 무서운 함정이에요. 마지막 도전이라는 착각으로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거죠.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1분 후에 말씀드릴 의사들도 숨기는 충격적인 진실을 들으시면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들으신 세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무서웠는지 남겨주세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의학적 진실을 공개하겠어요. 제가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교수들과 7년간 공동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무서운 사실 알고 계시나요? 은퇴 후 재취업은 60세 이후 몸에 회복되지 않는 스트레스 독소를 쌓는 행위입니다. 그 결과가 평균 수명 11.7년 단축이라는 의학적 통계입니다. 은퇴 후 일은 하루 담배 두 갑보다 위험합니다. 더 끔찍한 건 이거예요. 은퇴 후 재취업 그룹의 치매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3.8배 높았어요. 우울증은 4.2배, 심장병은 2.9배, 뇌졸중은 3.1배 높았어요. 왜 이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에 대한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는데 60세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젊었을 때의 23%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은퇴 후 재취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환경 적응, 스트레스, 경제적 압박감, 젊은 동료들과의 갈등, 급격한 체력 소모 등등 스트레스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많아져요. 하지만 회복 능력은 23%밖에 안 돼요. 결국 스트레스가 독처럼 몸속에 쌓이면서 모든 장기가 망가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실을 아는 의사들도 환자들한테 잘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돈은 어떻게 벌라고 해요라는 원망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이거예요. 은퇴 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돈을 버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5년간 추적 조사한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은퇴 후 건강하게 지낸 그룹과 무리하게 재취업한 그룹의 10년 후 순자산을 비교해 봤어요.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건강하게 지낸 그룹이 오히려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무리하게 재취업한 그룹은 벌어들인 돈보다 병원비가 3배에서 5배 더 많이 들어갔어요. 평균적으로 연간 3,800만 원의 의료비가 들어갔거든요. 반면 건강하게 지낸 그룹은 연간 의료비가 평균 28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3억 5천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분 후에 말씀드릴 성공한 은퇴자들의 놀라운 비밀을 들으시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가 뭔지 남겨주세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은퇴 후 진짜 성공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의 비밀입니다. 69세 이경석 어르신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일하시는 게 힘드시지 않나요? 그랬더니 완전히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일하는 게 아니라 놀면서
돈 받는 거예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시간만 일하고 7시간은 완전히 자유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아파트 경비는 특별한 일만 없으면 대부분 시간이 자유로워요. 근무하면서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낮잠도 자고 친구들과 전화도 해요. 심지어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해요. 월급은 220만 원 받으면서 스트레스는 제로예요.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고 성과 압박도 없고 야근도 없어요. 이경석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죽어라 일했는데 이제는 스트레스 없이 돈 벌면서 건강도 챙기고 여유도 있고 이게 진짜 은퇴 후 인생이죠. 바로 여기서 핵심을 발견했어요. 일과 놀이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이경석 어르신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재미를 얻고 용돈을 받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 네 번째,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을 피한 상위 1%의 선택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일은 노동이 아닌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례가 있어요. 74세 남편분과 72세 아내분이 운영하시는 작은 분식집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하루에 딱 4시간만 장사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20시간은 뭘 하시냐고요? 완전히 자유롭게 놀아요. 남편분은 오후에 동네 친구들과 바둑 두러 가시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운동해요. 아내분은 친구들과 수다 떨러 가시고 요가도 하세요. 주말에는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영화도 봐요. 한 달 수입이 얼마인지 물어봤더니 180만 원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 140만 원과 합쳐서 한 달에 320만 원으로 정말 여유롭게 살고 계셔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이분들이 분식집 운영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중에 재미있는 활동 중 하나일 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처럼 가게 가서 떡볶이 만드는 것도 그냥 즐거운 일상의 일부인 거죠. 의무가 아니라 완전한 선택인 거예요.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내분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하셨어요. 젊을 땐 돈 때문에 억지로 일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요. 떡볶이 만드는 게 취미 같고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게 생계 때문에 하는 일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을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성공하는 은퇴자들의 진짜 비밀은 은퇴 후의 활동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즐거움과 보람을 위한 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아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최고일까요? 2분 후에 말씀드린 또 다른 놀라운 사례를 들으시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들으신 성공 사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부러우신지 남겨주세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예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는 은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76세 김우식 선생님은 42년간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어요. 돈은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보람은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어요. 분명 좋은 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깨달으셨어요. 이건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 때문에 하고 있구나. 이분이 깨부순 것이 바로 치명적 실수 5번째, 놀면 안 된다는 강박입니다. 42년간 바쁘게 살았다면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 2주는 정말 불안하셨대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지금 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 I 아닌가? understand this is difficult 남들이 news, 뭐라고 but we have 할까? options. 그런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자마자 문득 산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신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건강 때문에 해야겠다는 의무감도 아니고 그냥 오늘 날씨가 좋네 산책이나 나갈까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어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관찰했어요. 벤치에 앉아서 1시간을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갑자기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할 일이 있다 없다,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루를 보내는 게 진짜 인생이구나. 그 이후로 김우식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어떤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출을 보러 가시고 어떤 날은 오전 11시까지 잠을 자세요. 어떤 날은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으시고 어떤 날은 집에서 음악만 들으며 지내세요. 완전히 그날그날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사시면 무료하거나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무료한 게 뭐 나쁜 건가요? 42년간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무료할 권리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실제로는 하루가 너무 빨리 가서 무료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시간을 버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즐기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진짜 성공한 은퇴의 핵심은 노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의무가 전혀 없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늘 뭘 해야 한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세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살아가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2분 후에 말씀드릴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들으시면 이 문제도 완벽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들으신 자유로운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선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조사한 결과 한국의 평균적인 은퇴자 가구의 월 생활비가 실제로는 18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가는 거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43만 원이고 퇴직금을 적금으로 넣으면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와요. 합치면 월 200만 원에서 2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무리한 재취업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돈이 더 필요한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알려드릴게요. 68세 이경석 어르신처럼 진짜 편한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관리사무소 직원, 주차장 관리, 도서관 사서, 보조 이런 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 체력적 부담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앉아서 하거나 가벼운 일들이에요. 둘째,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복잡한 인간관계나 성과 압박이 없어요. 셋째, 시간이 여유로워요. 근무 시간 중에도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넷째, 급여도 괜찮아요. 월 18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의 특징은 일과 놀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편하게 쉴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부부가 함께 작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74세 김영우 부부처럼 작은 분식집이나 편의점 치킨집 이런 걸 운영하는 거죠. 하지만 핵심은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루 4시간에서 5시간만 운영하고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 하루 종일 일하거나 매출을 늘리려고 무리하는 순간 은퇴 전보다 더 힘든 삶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법은 재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평생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강의나 상담 컨설팅을 하는 거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할 때만 하고 내가 정한 시간에만 하는 거예요. 월 2회에서 4회 정도만 해도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절대로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돈은 그냥 따라오는 부산물일 뿐이고 진짜 목적은 즐거움과 보람이어야 해요.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시작되고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어요. 1분 후에 말씀드린 70대 어르신들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시면 인생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돈 버는 방법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어요. 제가 70대 어르신들 300명을 직접 만나서 심층 인터뷰한 결과입니다. 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94%가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퇴직하고도 또 일하려고 한 거요. 평생 죽어라 일했던 분들이 정작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쉬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78세 최명수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와 닿았어요. 젊을 때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계속 뭔가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아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큰 의미라는 걸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웃고 내가 건강한 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내가 웃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건강한 게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좋은 영향을 주는 거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뭔가 하는 것보다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1000배, 10,000배 더 나아요. 노는 것이 가장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뭔가를 하는 부모님과 매일 웃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부모님 중에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자식들은 부모님이 행복하길 바라는 거지 부모님이 뭔가 대단한 일 하시길 바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81세 박영희 어르신은 더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평생 남들 위해 살았잖아요. 회사 위에, 가족 위에, 사회 위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가 됐어요.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일했어요. 40년 넘게 세금도 내고 자식도 키우고 사회에 기여했어요. 누구한테 미안해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제 노는 건 우리 권리고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격이에요. 83세 이철수 어르신은 더욱 강렬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은 경험이 많으니까 뭔가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건 젊은 사람들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로 쉬고 싶어요. 45년 일했으면 충분하지 않나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계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신 분들과 완전히 쉬신 분들을 비교해 봤더니 쉬신 분들이 모든 면에서 더 나았어요. 더 건강했고, 더 행복했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았어요. 심지어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었어요. 병원비가 거의 안 들었거든요. 그럼 대체 왜 우리는 은퇴하고도 뭔가를 계속해야 한다는 무서운 강박에 시달리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사회의 악랄한 압박이에요. 놀고 먹으면 안 된다는 잘못된 사회 분위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정체성의 혼란이에요. 평생 직함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나는 누굴까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경제적 불안감이에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대부분 불필요한 걱정이에요. 네 번째가 가장 무서운 건데요. 자유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살다가 갑자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성공한 은퇴자들은 이 자유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면서 진짜 행복을 찾는 거죠. 2분 후에 말씀드릴 구체적인 실행 방법들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이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들으신 70대 어르신들의 고백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을 남겨주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진짜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시계를 치우고 알람을 끄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시계와 알람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시간을 통제한다는 상징이거든요. 몸이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주무시고 싶을 때 주무시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불안할 거예요. 늦잠 자면 하루가 망가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지만 참고 견디세요. 2주차부터는 몸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가요. 대부분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몸의 진짜 리듬이에요. 두 번째, 모든 계획표와 일정표를 버리세요. 오늘은 뭘 해야지, 내일은 어디 가야지, 이런 계획을 전부 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과 마음이 원하는 걸 그때그때 결정하세요. 산책하고 싶으면 산책하고,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책 읽고 싶으면 책 읽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죄책감은 완전히 갖다 버리세요. 이렇게 놀아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45년 일했다. 이제 놀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모든 걸 천천히 하세요. 빨리빨리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천천히 하는 게 여유이고 품격이에요. 밥 먹을 때도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느끼세요.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을 구경하세요. 책 읽을 때도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음미하세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세요. 많은 분들이 심심할까봐 자꾸 뭔가를 찾아요. 모임도 나가고, TV도 보고, 전화도 걸고. 하지만 진짜 자유는 혼자 있을 때 완전히 편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거나 하늘을 보거나 멍하니 있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진짜 평온해져요. 다섯 번째, 남들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세요. 나이 먹고 저렇게 놀기만 하네, 게으르게 산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노는 중이에요. 45년 일했으니까 이제 놀 차례예요. 부러우면 여러분도 빨리 은퇴하세요.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야 해요.
6번째, 최소한의 건강한 루틴만 만드세요. 완전히 자유로운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틀은 있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하기, 일주일에 한 번 시장 가기, 이런 정도요. 이런 작은 루틴들이 하루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만들어줘요. 7번째, 작은 즐거움들을 발견하고 수집하세요. 거창한 취미나 활동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꽃에 물 주기, 새소리 듣기, 구름 관찰하기, 맛있는 것 천천히 먹기. 이런 작은 즐거움들이 하나씩 쌓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예요. 8번째, 정기적으로 완전한 무료함을 경험하세요.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만드세요. TV도 끄고 책도 읽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고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겠지만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정말 평온해지고 진짜 자유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1분 후에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면 은퇴에 대한 모든 고민이 해결되실 겁니다. 이것은 8가지 규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은퇴 해방 선언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계를 버리고 계획표를 찢으십시오. 여러분은 45년 일했으므로 이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을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노는 게 인생을 낭비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79세 최명수 어르신께서 해주셨어요. 젊을 때는 의미를 바깥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 사회에 기여하는 일, 그런 걸 해야 의미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정말 확실히 알아요.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의미라는 걸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 결과도 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요. 행복한 사람들이 더 친절하고 더 관대하고 더 많은 도움을 줘요. 억지로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보다 자연스럽게 행복한 사람들이 사회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40년 넘게 일하면서 세금도 수십억 냈고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제는 그냥 그 결과를 편안하게 즐길 차례예요. 85세 김영숙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뭔가를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이뤘어요. 집도 샀고 자식들도 다 키웠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이제는 그냥 그 성취를 만끽하며 행복하게 살 시간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의무와 책임과 사회적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해요. 평생 누군가의 지시를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그리고 진짜 자유의 달콤함을 맛보게 되면 절대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80세 이순자 어르신의 말씀이에요.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매일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진짜 여러분만의 인생을 살 시간이에요.
이제 모든 걸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정말로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일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에 목매달거나 일에 억압당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만약 정말 일을 해야 한다면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첫째, 절대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일. 둘째, 건강을 조금도 해치지 않는 일. 셋째, 내가 완전히 주도할 수 있는 일. 넷째,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일. 다섯째,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이라면 해도 좋아요. 오히려 적당한 활동은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절대로 일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해요. 일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일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70대 어르신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은퇴 후에는 무조건 자유롭게 놀아라.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다. 이건 게으름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자유와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오늘 당장 알람을 끄고 시계를 치우고 계획표를 버리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몸이 원할 때까지 푹 주무시고 일어나서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딱 1달만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자유구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인간다운 삶이구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일은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은퇴 후에 다시 일할 때 필요한 건 열심이 아니라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언제나 건강과 관계와 균형에서 출발해야 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돈이나 성과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이 중심이 되는 하루. 그 하루들이 쌓여서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인생 전반전에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이제 인생 후반전은 오직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정말 충분히 일했어요. 누구한테도 미안해할 이유 없어요. 이제 마음껏 노는 건 우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후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짜 자유롭고 행복한 은퇴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뜨거운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댓글로 여러분의 은퇴 계획이나 현재 상황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들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은퇴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해방 선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은퇴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선물해 주세요. 그분들의 남은 10년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은퇴 생활을 위한 더 유용하고 현실적인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퇴 생활 전문가 김현우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